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위로의 책이라는 책입니다. 매트 헤이그 지음, 정지연 옮김, 비즈니스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심리적 시련을 겪을 때마다 힘이 되어준 말들과 자신과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진솔한 이야기들을 담은 책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사람과 사람, 순간과 순간, 고통과 기쁨, 절망과 희망. 힘들 때 우리는 깊은 위로가 필요하다. 뭔가 근본적인 견고한 지지대, 기댈 수 있는 듬직한 무언가 말이다. 그건 이미 우리 안에 있다. 하지만 약간의 도움이 있어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저자의 글을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사각사각 긁어주는 친근함과 위로, 따뜻함, 희망 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걸로 충분해. 흘러가는 대로 둬도 괜찮다. 완벽하지 않아도 나무는 나무. 어제를 후회하지도 내일을 겁내지도 않기를. 이렇게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반짝반짝 빛나는 글 몇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목표는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끊임없이 애쓸 필요는 없다. 어떤 목표에 도달해야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건 아니니까. 만만치 않은 세상이지만 억지로 자기 연민을 짜낼 필요는 없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였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그러니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라. 포기하지 않는 작은 희망보다 강한 것은 없다. 태어난 순간부터 나 자신을 아기라고 생각해 보자. 우리는 아기를 보며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기는 완벽한 존재로 태어난다. 세상에 나와 첫 숨을 쉬는 순간부터 가치 있는 존재, 그 가치는 돈이나 외모, 정치관, 인기 같은 외적인 것들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인간의 생명에 주어지는 고유하고 무한한 가치인 것이다. 잊어버리기 쉽긴 하지만 아기가 자라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태어난 순간과 똑같이 살아있는 인간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희망을 품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괜찮다. 괜찮다. 무너져도 괜찮다. 상처받아도 괜찮다. 엉망진창이 되어도 괜찮다. 이 빠진 찻잔이 되어도 괜찮다. 사연 있는 멋진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감상에 빠져도 변덕을 부려도 괜찮고 노래와 영화에 주책맞게 눈물을 흘려도 괜찮다. 무언가를 그냥 좋아해도 괜찮다. 멋지거나 똑똑하거나 인기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든다는 이유만으로 좋아해도 괜찮다. 가끔은 사람들이 먼저 다가오게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 항상 바쁘게 뛰어다니며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아도 된다. 가끔은 세상이 먼저 다가오게 하자. 위대한 작가 앤 라모트가 말했듯 등대는 배를 구하기 위해 배가 가는 길을 따라다니지 않는다.
그저 그곳에 서서 빛을 비출 뿐이다. 모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아도 괜찮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도 괜찮다. 괜찮다. 힘든 감정은 영원하지 않다. 이 힘든 감정은 영원하지 않다. 당신은 다른 감정도 느낀 적이 있고 앞으로도 다른 감정을 느낄 것이다. 감정은 날씨와 같아서 계속 변한다. 구름은 돌처럼 움직임이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실제로는 항상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모든 경험 중 가장 나쁜 경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은 순간이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면 당신은 이미 최악의 지점에 와 있는 것이다. 이제 앞으로 지금보다 좋아질 일만, 더 나은 감정을 느낄 일만 남았다. 당신은 아직 여기 존재한다.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 매일 하루만 더 버텨. 지금까지 버텼으니 이번에도 잘 버틸 수 있다. 앞으로의 나를 위해 버티자. 힘든 하루, 한 주, 한 달, 한 해, 혹은 10년의 시간이 내 전부는 아니다. 나는 다채로운 가능성을 가진 하나의 미래다. 미래 어느 시점의 나는 지금의 길 잃은 내가 잘 버텨준 사실에 고마워할 것이다. 그러니 버티자. 바닥을 딛고 다시 시작. 맨 밑바닥의 좋은 점은 발 디딜 곳이 있다는 것이다. 단단한 바닥이 있어서 더 이상 아래로 떨어질 수 없다. 거기에는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 우리는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의 단단한 토대를 발견한다. 거기에서부터 나를 새롭게 지어 나갈 수 있다. 피자는 언제나 맛있다. 완벽한 외모를 가진다고 하늘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는다. 식스팩이 있다고 음악이 더 흥미롭게 들리지 않는다. 당신이 유명하지 않아도 걔는 당신의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 피자는 당신의 직급과 상관없이 맛있다. 삶의 가장 멋진 순간들은 세상이 우리에게 갈망하라고 부추기는 것들 너머에 존재한다. 작은 계획. 호기심을 갖자. 밖으로 나가자. 제 시간에 잠자리에 들자. 물을 많이 마시자. 숨을 깊게 쉬자. 행복한 마음으로 먹자. 지킬 수 있도록 일과를 여유 있게 세우자. 친절하자.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자. 한계에 갇히지 말자. 실수를 용납하자. 이미 갖고 있는 걸 원하자. 삶을 가로막는 것들을 거절하는 법을 배우자.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받아들이자. 숲에서 길을 잃었을 때 오래전 아버지와 프랑스의 어느 숲에서 길을 잃었다. 내가 12살, 13살쯤이었을 것이다. 그때는 요즘처럼 휴대전화가 보편화된 시대가 아니었다. 우리 가족은 고성과 언덕, 숲으로 둘러싸인 시골로 휴가를 온 참이었다. 왜 그런 곳으로 휴가를 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중산층의 평범한 휴가였다.
루아르 계곡이었고 나는 아버지와 달리기를 하러 나갔다. 하지만 30분 후 현실을 깨달은 아버지가 말했다. 이런, 아무래도 길을 잃은 것 같아. 우리는 돌아가는 길을 찾으려 했지만 어째서인지 같은 곳만 빙글빙글 돌 뿐이었다. 아버지가 밀렵꾼 2명에게 길을 물어봤는데 그들이 알려준 길도 잘못된 길이었다. 아버지는 당황하기 시작했지만 내게는 그 사실을 숨기려는 듯했다. 어머니는 우리 걱정에 잔뜩 겁에 질려 있을 게 뻔했다. 갑자기 학교에서 배운 광야에서 죽었다는 성경 속 이스라엘인들의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우리도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아버지가 말했다. 똑바로 계속 가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아버지의 말이 맞았다. 결국 우리는 자동차 소리가 들리는 큰 길에 도착했다. 처음 출발했던 마을에서 20km나 떨어진 곳이었지만 적어도 이젠 표지판이 보였다. 나무만 그득한 숲에서 벗어났다. 나는 지금도 실제로 길을 잃었거나 마음이 길을 잃고 헤맬 때 종종 이 방법을 떠올린다. 신경쇠약에 걸렸을 때도, 우울증으로 공황 발작이 일어났을 때도, 두려움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을 때마다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다. 멈추지 않고 계속 직진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야. 한 발을 다른 발 앞으로 내디뎌 같은 방향으로 걸어 나가면 달리면서 빙빙 돌기만 하는 것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다. 앞으로 계속 걸어가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희망의 원소. 우리 몸에는 구리, 아연, 금과 같은 미량의 원소와 엄청나게 많은 탄소, 산소, 수소가 들어있다. 마찬가지로 모든 부정적인 경험을 분석해보면 물론 두려움과 절망 같은 감정이 엄청나게 많지만 기쁨, 희망, 사랑, 행복의 감정도 약간은 발견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어둠 속에서는 아주 작은 빛이라도 빛날 수 있다. 그 작은 빛은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고 집으로 인도해 준다. 당신은 그대로 딱 좋다. 당신이 소중한 데는 이유가 없다. 당신은 그대로 딱 좋다. 당신은 물이 가득 찬 컵이다. 당신이라서 소중하다. 항상 그걸로 충분하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진심 어린 글은 친밀함과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고 두세 번 더 읽어도 좋을 글들과 함께 너무나도 예쁜 그림들이 더 큰 위로와 감동을 안겨줍니다. 아름다운 시 한 편씩 읽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는데요. 바쁘게 사느라 잠깐의 휴식도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 책, 위로의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자신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